네, 잘 되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또 신년이 되고 또 뭐 새학기가 되고 또 어쨌든 분기가 이렇게 좀 바뀌고 이럴 때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있죠? 점 보러 가기. 타로니 사주니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재미로도 보고 아니면 연례 행사로도 보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점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일단 제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점을 보지 않아요. 점을 보지 않은 지 지금 벌써 몇 년이 됐고 신뢰하지 않고요. 남들이 점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듣고 넘겨요. 아, 어디서 5만 원 쓰고 왔나 보다. 그냥 재밌는 무용담을 만들어 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되게 진심으로 저는 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과학적 근거도 없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야기할 어떤 이유들 때문에 별로 귀담아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쳐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뭐 원래부터 굉장히 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믿지 않겠어 이런 사람이냐? 아니에요. 저 옛날에 점 엄청 보러 다녔어요. 너랑도 갔었잖아. 보문동. 되게 천장 낮은 곳에 만삭인 그 무당 언니가 점 봐줬었잖아. 우리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진짜 용한데라고 한번 가자, 다 맞는다 그 언니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때 또 한참 점 보러 다닐 때여가지고 혹 해가지고 간 거예요. 원래 우리가 좀 점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 옛날에. 기본적으로 둘 다 생각이 되게 많고 늘 좀 뭔가 고민이 많고 이게 좀 자기 안에 세계가 되게 넓다 보니까 자꾸 그런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타입들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일단 이제 저분은 이렇게 종교로 잘 안착을 해가지고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좋은 거를 믿지는 못해도 나쁜 거를 믿지는 말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뭐 건대 뭐 유명한 타로집 이런 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본 적도 있었고 심지어 나는 친구의 친척이 신을 받았어. 걔네 집은 다 싹 다 무당집이야. 그래서 막 거기에서도 막 점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점 보러 많이 다니니까 점집을 다 저한테 알아가고 이런 어떤 생생 정보통이었다. 여러분들 점 보러 가셔가지고 메모를 하시거나 녹음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거 다시 들어보면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유도신문에 넘어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틀린 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딱 해주면 그 말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막 진짜 용하다고. 왜 그렇게 점을 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사람마다 다 점 보는 그 장르가 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 번도 연애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 이런 것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 나중에 부자가 되나요? 물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때 일 자체가 중요했지 거기에 따라오는 돈이 그렇게 저한테는 엄청 중요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고민인 거 있죠. 자기가 되게 취약한 거,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점을 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원래 자기 일은 자기가 제일 잘 알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은 제일 객관화가 안 되기도 해요. 논리를 누군가가 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점을 보는 그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점을 보게 되면은 그 말이 이렇게 딱 뇌리에 딱 박혀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말 들은 대로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들은 대로 살게 되니까 점 보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안 좋은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선택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말을 듣고 나서 그거를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되게 인생에 후회되는 선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결정을 내릴 때 점쟁이의 말을 듣고 나서 내린 결정이었던 거예요. 그 제가 후회했던 결정이 일단 뭐냐면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어가지고 면접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게 되게 한으로 남아가지고 이게 막 한 10년이 지나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 면접을 보는데 올인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면접에 떨어지면 이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나에게 불이익을 줄까봐 여기에 전념하지 못하고 제가 면접을 안 갔어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떻게 했어도 나는 뭐 또 그만두고 또 뭐 유튜버가 됐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내가 못 해본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원망이 스스로 많이 됐고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계발서 같은데 나왔던 말인 것 같은데 내가 후회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 그때 그 순간에 주변 환경이 어떠했고 그리고 내가 누구의 말을 참고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줬는지
그거를 한번 적어보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때 내 주변 환경이 어땠을까? 저한테 다 그냥 다니던 회사 열심히 다니고 여기에서 뭔가 잘해볼 생각을 해. 그리고 다른 데 갈 확률이 너무 낮다라는 식으로 안주하라, 그리고 안정을 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러니까 저는 도전하라는 말이 아마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직업 운이라든가 이번에 잘 될까 이런 게 궁금해서 이제 점집에 간 거예요. 되게 용해 보이는 그 여의도 그 점집 언니가 뭐 80%는 붙는데 20%는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5차까지 시험이 있으면 내가 4차까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차피 떨어지는데 최종 면접을 가면은 오히려 밉보이거나 그걸 놓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말자, 약간 이런 식으로 내 점쟁이의 말을 믿어버린 거야. 무슨 이런 개 바보 같은 상황이 다 있어? 가서 떨어지면 내가 한 짓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건데 이거는 면접 자체를 불참해버린 거니까 그냥 이 회사랑 이제 난 인연이 끝난 거지.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이게 마음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간절했어. 이직이 너무 간절하니까 떨어지는 것도 너무 무서운 거야.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점쟁이 말을 믿어버린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교훈을 얻은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주변에서 나한테 이제 누구도 답을 내려주지 않을 때 내가 찾은 건 나를 생판 모르는 점쟁이였고 아무런 근거 없고 막 쌀 흔들고 막 이렇게 한 걸 난 믿고서는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되게 미친놈 같고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죠? 근데 사람이 나약해져 있고요, 불안정해 있을 때는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 이후에도 물론 점을 많이 보러 다니긴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허튼 소리를 들었다가는 내가 인생을 좀 조질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 그 점쟁이의 말이 자꾸만 떠올라요. 안 된다 그랬는데, 뭐 된다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더 믿었던 이유는 내 스스로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야 어차피 가봤자 떨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 말을 믿고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점 보는 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그때부터는 이제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유튜버 분이 되게 용한 그런 점집이라고 소개를 해줘가지고 친한 언니랑 같이 거길 찾아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 남편이 회사를 차려야 되는 어느 지역에다가 뭐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걸 이제 막 물어보고 있었는데 지금 있는 데서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서쪽으로는 어차피 안 가게 될 거라고, 무조건 동쪽이고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반포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동쪽이면은 뭐 잠실, 청담 뭐 내지는 그 동쪽에 있는 경기도 동북권 뭐 이런 데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나는 사실 목동이나 일산을 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 서쪽으로만 보고 있었거든. 근데 그분이 막 절대 그게 계약이 성사가 안 될 거다, 그쪽으로 가게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참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 신뢰가 그때는 가진 않았었어요, 그분 자체가. 저는 뭐 아기를 가지게 될까요? 딩크로 살게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봤더니 뭐 아기를 가질 수도 있고 딩크를 살 수도 있겠다. 딸을 낳을 사준가요? 아들을 낳을 운명인가요? 딸을 낳을 수도 있다. 근데 아들 낳을 수도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뭐야 진짜. 뭐야 진짜. 그리고 그 저랑 같이 갔던 언니 있잖아요. 그 외모랑 성격이랑 되게 달라요. 근데 그 언니 외모를 보고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언니를 지금 10년을 넘게 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5만 원이었다. 아니야, 그때 뭐 남편 것까지 봐준다 그래서 10만 원 받았나 봐. 진짜. 근데 이제 나오는 길에 거기 점을 보러 여자분 두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좀 막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러면서 갔어. 그때 그분들이 딱 안 맞아요. 그래서 막 저는 진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의 전본 것의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도 뭐 전화 사주 같은 거 토정 비결 이런 거 누가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한번 봤는데 다 맞지도 않는 뭐 그런 소리만 해가지고 그때도 그냥 되게 황당했던 할 때 경험이 있고, 내가 선택하는데 되게 안 좋은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실체가 정말 돌팔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후로는 제가 절대 점을 안 봐요. 어쨌든 그냥 평범한 제가 아름아름해서 언니들한테 정보 듣고 뭐 어디서 듣고 누가 타로 어떤 언니가 잘 본다더라 이렇게 해갖고 듣고 찾아가는 거 안에서는 어쨌든 제 인생이 그렇게 소득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약간 한 30분 잡담해주면서 5만 원 받은 그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동의를 하셨다면 더 보세요. 아닌데 사주팔자 완전 맞는데 아닌데 나 내일 신내림 받을 건데 약간 이러신 분들은 이제 저랑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고 보니까 신내림 받으라는 말도 한 두어 번 들었어. 근데 그거라며 헬스클럽 가면은 피트니스 대회 나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후임 양성으로 돈 버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 헷갈리고 긴가민가 할 때 괜히
이제 갈피를 못 잡고 고민하고 이런 거 자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는 어디 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 말 믿는 게 내가 사실 속이 편하거든. 그리고 망해도 탓할 때가 생기는 거거든요. 점 본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돼요?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거지. 이 12가지 중에 하나를 딱 꼽아가 정확히 맞춰보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되게 우연히 맞을 확률도 많고, 그리고 안 맞는다고 해서 막 그 쫓아가가지고 이거 안 맞았잖아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고 여러 명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상담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말하는 스킬이나 사람을 다루는 스킬, 포스만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비슷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한참 점을 보러 다니던 시절에 그 저희 팀장님이 있었는데, 그 팀장님이 그 기독교 신자여가지고 점을 보지 않는 분이었어. 진짜 용해요. 제가 갔는데 말하는 직업으로 먹고 산다지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보면서 진짜 그냥 5만 원으로 너 주변에 좀 너 되게 잘 알고 인사이트 있고 너를 위해서 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언니한테 가서 밥 사고서는 조언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싸하잖아. 점을 보러 가기까지의 그 심리 상태를 보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뭔가 딱 시원스럽게 누가 대답을 내려주질 않는 거예요. 나도 그래. 누가 이렇게 특히 동생들이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할 때 뻔히 이제 미래가 보이고, 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데, 이런 게 보일 때가 많아 사실은. 인간이 하는 짓이 거기잖아. 그리고 얘가 하는 짓은 가능성이 그게 거기서 거기잖아. 그래서 나도 그 수가 읽히고 결국 좀 내 말대로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걸 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원망을 나한테 돌리면 어떡해. 그때 언니가 이렇게 말해갖고 내가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러니까는 말을 이렇게 좀 조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고 막 답답하고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고, 누가 나한테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속 시원하게 뭔가 얘기만이라도 해주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점을 보러 가요. 근데 거기서 막 일단 인생 포스 막 거의 막 한 3, 4회차 되는 것 같은 언니가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얀 속옷만 입어. 눈썹 산을 깎아야 돼. 너는 이런 팔자니까 이렇다 하면서 자궁이 안 좋아. 막 이런 거 있죠. 늘 우리가 가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걸 해주면 맞아. 자궁이 안 좋아. 맞아. 내가 속옷을 요즘에 너무 하얀 걸 안 입고 색깔을 너무 섞어서 입어가지고 내가 흐트러졌나 봐.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바보 막 왜 저래 막 누가 저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작은 돌부리에밖에 안 걸려보신 분이에요. 내 눈앞에 큰 바위가 툭 하고 떨어지면은 누구라도 여기에 답이 있어 하면은 벗어나려고 그 말 듣게 된다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필요한 말만 또 듣고 그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 더 맞다고 이렇게 약간 신뢰를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건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좀 더 그런 것 같아. 남의 고민 들어주는 거를 좀 더 힘들어한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남한테 털어놓는 거를 좀 더 되게 죄책감을 좀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야 친구끼리 그럼 그런 얘기 하지 라는 논리가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면 손절하겠어, 약간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친구한테 뭐 그런 얘기를 터놓고 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좀 전문적으로 어쨌든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게 이제 심리상담사일 수도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일 수도 있고 뭐 주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점을 보는 형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점 보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거 자체를 제가 믿지 않게 되다 보니까 뭐 꼭 어떤 거에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나 비논리적인 거 있죠. 그냥 상식선에서 논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믿고 맹신하고 그런 걸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 좀 피곤해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손절한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걔랑 손절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자꾸 점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맨날 그렇게 점을 어디서 보고 와요. 그리고 막 내가 점을 봤는데 나는 다 잘 될 거래. 나 엄청 좋은 사주여가지고 막 다 잘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막 다 잘 된대. 막 이런 식으로 맨날 말을 해요. 뭐가 그 말이 맞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자꾸 스스로 세뇌를 시키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한다? 그리고 안 궁금한 자기 설명을 너무 많이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 이걸 이해해줘야 돼.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약간 융통성이 없고 남한테 이해를 강요하는 사람, 그렇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근데 내가 사주를 봤는데 라든가 근데 내가 점 봤을 때 라고 하면서 어떤 모든 이야기의 근거를 전본 결과를 가지고 될 때마다 진짜 너무 피곤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는 또 제가 되게 피곤한 게 뭐냐면은 또 MBTI인데요. 저 MBTI 이야기 되게 재미있어 하거든요.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그만한 게 없더이다.
근데 이게 좀 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모든 걸 다 MBTI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이러는 거야. 야,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MBTI 중에 뭐 이거여가지고 나 그런 얘기 못 잊고 맨날 가슴에 담아두거든. 이러면서 내 행동 막 과대 해석하고 막 과장되게 막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고 그런 거 너무 당연해. 왜냐면 나 이 MBTI니까.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이 엄청 막 무례한 행동해. 내가 하는 걸 사사건건 다 태클 걸고 막 판단해. 그리고 나서 이러는 거야. 아, 근데 내가 원래 좀 맞는 말밖에 못해. 나 왜냐면 NTV거든. 막 나 누구 소개해줘. 뭐, 나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왜냐면 나 MFP여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거든. 막 이러면서. 그럼 내가 너 MFP니까 막 소개해줘야 돼? 자기의 어떤 행동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자꾸만 그 MBTI를 갖다 붙이니까. 그래, 그거다. 합리화. 점도 그렇고 MBTI도 그렇고, 뭐 노력은 개뿔도 안 하면서 합리화만 자꾸 해대니까는 그게 또 꼴보기 싫더라고. 뭐 혈액형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지역 출신이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선입견이라든가 어쨌든 근거 없는 이야기로 자꾸 자기 설명하고 이런 것 자체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할 얘기 없을 때 그냥 그런 얘기 이렇게 근데 거기 막 점 봤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 푸는 건 나는 되게 재밌고 좋은데 그냥 그거를 진짜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난 이 사람이 무서워. 어떤 신념이 나랑 굉장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진짜 맹신하고 모든 행동마다 막 점보러 다니거나 다 MBTI로 의미 부여하거나 혈액형으로 의미 부여하거나 이런 거 저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어떤 집단으로 묶어가지고 쉽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소화하려고 하는 편협한 시각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럴수록 자기가 더 고립될 뿐인 것 같아요. 자기의 논리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일들,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남을 빌어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남을 빌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좀 나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름 짓는 거라든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애를 낳는 시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뭐 점 이런 거를 사주를 뭐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들기도 하는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저는 결혼할 때도 그런 거 보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런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자기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태어난 시 이런 게 사주가 좋으면 어디서 들어도 이렇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믿는 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태몽 같은 것도 저는 믿지도 않아요. 저도 어떤 태몽을 꿨고 그걸로 이제 뭐 태명을 짓고 뭐 그렇게 했지만 주변에서 태몽 꺼줬다는 사람들한테 되게 고맙긴 하지만 어떠한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의 경험과 이런 거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너무 근거 없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 갖다가 되게 사실인 것처럼 자꾸 막 이야기하고 그것도 자기가 세뇌 당하고 그런 것보다는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근거 있는 걸로 결정을 하고 좀 더 자기 신념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선택이잖아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결정해줘서 따르면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냥 모난 돌이 되더라도 그냥 내가 모난 게 낫지. 주변에서 이렇게 막 깎아주면 그게 막 매력적인 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자기 선택에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걸 특히나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나에 대해서 1시간 이상 고민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조언을 얻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걸로 중요한 결정을 저처럼 그르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다이어리에 쓰는 말이 있어요. 내 눈이 맞다. 남의 눈에 너무 의지하지 말 것. 내 감을 믿고 좀 고집스럽게 나갈 것. 항상 그거를 되뇌어요. 근데 이게 왜 되뇌이냐면 남의 말 듣지 말자가 아니고요. 세상에 너무 나를 미혹시키는 것들이 많고 나한테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나도 그렇게 자신이 있진 않거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남의 말을 듣되 결국은 내 인생이고 내 결정이고 내 스타일이고 그게 맞든 틀리든 구리든 예쁘든 그냥 그게 내가 만들어가는 거를 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잘 되는 회원님들 오늘 또 제가 또 점 얘기가 재밌긴 하네. 너무 열변을 토했는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모두들 잘 자요.